자, 여러분들 7, 8월 첫 시간이죠. 이제는 명실상부한 하반기에 접어들었지요. 그 7월, 8월, 9월, 10월 한 넉 달 남았죠. 이제 11월 뭐 한 20일경에 볼 거니까 한 넉 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여러분들 너무 뻔한 말이긴 하지만 심기일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시험 대비를 이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7월보다는 당연히 뭡니까? 상반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씨를 뿌렸다라고 한다면 그 뿌린 씨를 가지고 이제 서서히 결실을 거두게 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7월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있던데, 그 친구들은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아야 될지 그걸 좀 알려줄 테니까. 예전에는 전 7월 달 이후에는 상담을 하지 않아요. 10월 달에 원서 상담할 때 있잖아요. 그때 빼놓고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해줄 게 별로 없어. 그렇잖아. 뭐 시험 찍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쉽지 않잖아. 근데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방향은 조금 잡아줄 테니까 올해 7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영어가 여러분들 우리 책이 두껍죠. 이거 만만치 않은데, 어떤 거는 한 회당 뭐 4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7개까지 있는 게 있어서 분량이 상당합니다. 근데 다행히 뭡니까? 그 대다수의 문제가 검증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모의고사에 썼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서부터 2020학년도까지인가 제가 그 모의고사 썼던 거를 많이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100% LSI 연구소에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류가 별로 없어요. 이미 모고 때 다 문제가 생긴 건 이때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검증이 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하반기 되면 모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서, 예전에는 우리 것만 아니라 우리 팀 것만 아니라 타 팀 것도 풀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 100이라고 한다면 저는 70 정도 하면 저희가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100이라면 한 70, 많은 경우 한 80%까지 여러분들 해준다고 한다면 이건 뭐 그렇잖아. 한 팀에서 그 정도 한다라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 경이로운 거예요. 근데 임용시장 특성상 제가 일반 영어 앞에 이러저러 얘기를 써서 한번 여러분 머릿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만 해도 그래도 노량진에 좋은 팀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케빈 팀이라고 하는 뭡니까? 1999년도에 만들어져서 우리랑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그 팀이 있고, 그다음 윤도영 팀이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뭡니까? 영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주 굉장히 명성이 높던 그런 팀이었는데, 그래서 모고 때가 되면, 하반기가 되면 그 팀들에서 케빈 팀하고 윤도영 팀에서 좋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우리 팀보다 문제가 좋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 팀들이. 그래서 같이 이제 세 개 팀이 서로 간에 뭡니까?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팀을 들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스터디를 하고 하는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적극적으로 뭡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두 팀들이 한 3, 4년 전부터 다 노량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뭡니까? 모고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팀들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최시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최시원 팀이라고 들어봤어요? 최시원 팀 문제를 제가 풀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4월 모고를 상담하다가 이제 제가 좀 얘기를 듣고 우리 조교들한테도 들었는데, 문제 타당도에 있어서 약간의 아직까지 뭡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너무 주관적이어도 안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컨빈싱 해야 되잖아,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잖아. 설득력 있어야 돼. 내 머릿속에서 분명히 맞지만 바깥으로 문제로 나왔을 때 타당치 않은 것도 많거든. 나의 주관과 객관을 일치시키는 게 그게 좋은 문제예요. 근데 대다수 타당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충분히 타당도가 있지만 실제로 뭡니까? 객관적인 맞음에 오름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 오히려 더 헷갈려요.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로직 있잖아. 우리 5, 6월달 기출을 봤잖아. 그러면 기출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걸 예측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로직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딜레마긴 합니다. 딜레마긴 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그 뭡니까? 적어도 일반 영어는 그 문제를 많이 집어넣은 이유가 가능하면 많이 풀어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 한 문제도 빠짐없이 풀으셔야 됩니다. 한 번 풀어서 여러분들 거 되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지. 몇 회독은 최소한 해야 된다. 3회독 하면 좋지만 지금 뭡니까? 2회독은 꼭 하셔야 됩니다. 문제은행은 1회독 한다고 여러분들 거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작년에 수업 들었던 친구도 있을 거야. 가능하면 제가 작년에 했던 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뒷부분에 있는 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강의했던 것도 있어요. 교재가 바뀌기 전에 강의했던 거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아마 학원하고 상의를 좀 해서 필요한 건 여러분 그 강의를 제가 안 다루는 거 넣어줄 테니까 그 여러분들 그 참조하시면 되겠고 공부할 때. 그리고 이거 스터디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혼자 못 풀어요. 혼자 못 푸니까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시간 40분에 몇 개나 풀겠어요. 많이 풀어봤자 6개 풀면 많이 푸는 거야. 근데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라? 스터디 하시기 바랍니다. 스터디해서 여러분들 같이 그 문제를 풀으시기 바랍니다. 풀 때 하는 방법 알죠? 당연히 이제 문제은행이니까 문제 중심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여전히 뭐는 해야 된다. 내가 구문이 안 된다. 어떻게 해라? 형광펜으로 색깔로 정해서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색깔 통일해서 구문을 향한 거 구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구문이 이해 안 되는 거 형광펜으로 반드시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단어 안 되는 거 또 다른 색깔로 단어 체크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 당일날은 뭡니까? 지금 내가 모르는 걸 틀리는 거지 지금 내가 아는 거 틀리지 않아요. 따라서 내가 지금 모르는 게 뭔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게 공부 잘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제가 1월달 첫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처음 해야 될 게 바로 어떤 거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문제은행에서 제가 적어도 2회독 하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맞은 문제 있지. 내가 완벽하게 내 논리로 문제 풀었어. 그건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풀다 보면 단어, 그 다음에 구문 모르는 거에 나와 있는 그것만 보시면 돼. 문제를 다시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2회독을 할 때는 1회독 처음 문제 풀 때보다는 시간이 한 50% 이상 세이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적어도 2회독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실라버스 다들 받았죠? 거기 강의 계획서 실라버스 같이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토탈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볼 수 있는 게 13회 문제까지 풀 수가 있습니다. 13회 문제까지 풀게 되는데 아까 좀 얘기했지만 어쨌든 다음 시간 정도 되면 여러분들 아마 강의가 인강을 통해서 뭡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강의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간 구애받지 말고 그 다음에 1번부터 쭉쭉 풀어도 됐지만 1번부터 13회까지는 강의 진도니까 당연히 풀겠지. 근데 그거 구애받지 말고 여러분들 순서는 상관없어요. 40번부터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50번부터 풀어도 상관없어. 또는 30번부터 풀어도 전혀 관계없어. 순서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정해서 푸는데 가능하면 어떤 게 좋겠어? 강의 들어가 있는 거 먼저 푸는 게 좋겠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는 13회, 잘 보세요. 12회 13회는 7월 27일이야. 그럼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참 뒤잖아. 근데 강의는 뭡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제가 작년에 했던 강의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여러분 푸는 게 좋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어떻게 해라? 스터디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터디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스터디로 해결 못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또는 스터디, 성격적으로 저는 상반기 상담할 때 스터디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굳이 스터디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선생님들한테 도움 청해라. 여전히 그건 유효합니다. 하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혼자 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나는 도저히 성격상 스터디를 하게 되면 시간 뺏기고 더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라? 카페에다 질문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카페에다가 여러분들 답을 해줄 테니까 이해되셨어요? 최대한대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회 같이 한번 봅시다.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들 그 일반 영어 몇 문항이 출제가 됩니까? 우리가 오래오래 기출 봤잖아. 몇 문항 출제가 돼요. 일반 영어 과목은 어떻다고 했어 내가 여러분들 1월 달부터 얘기했지. 일반 영어는 너무 과대평가된 과목이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
일반 영어 못한다고 해서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했지. 일반 영어를 잘하면 교수법도 잘하고 문학도 잘하고 영어학도 잘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영어는 과목으로 해서 일반 영어와 여러분들이 영어 일반 제너럴 영어 실력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 임용시험에서 말하는 일반 영어는 딱 세 문항밖에 나오지 않아. 이거는 논리가 있어. 왜? 정해져 있잖아. 어떤 거? 12점 가운데 4점은 반드시 뭐가 나온다? 썸머리가 나온다. 썸머리 우리 수없이 많이 연습했잖아. 썸머리는 걱정하지 않아 상관없어. 썸머리는 내가 뭐라고 했어? 무조건 맞게 해준다고 했잖아. 썸머리는 4점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 나머지 8점 남았지? 8점 빈칸이 4점이고 나머지 서술형 문항이 4점이잖아. 정 모르겠으면 뭐 해도 상관없어. 썸머리 4점만 맞으면 나머지 8점 중에 심지어는 몇 점까지 안 맞아도 틀려도 상관없다. 4점 마이너스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12점 가운데 썸머리 4점만 무조건 그래서 썸머리 4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썸머리 4점을 무조건 맞으면 나머지 8점 중에 4점만 맞으면 됩니다. 4점은 그냥 나와. 왜? 빈칸 문제도 어려운 게 하나와 쉽다라는 건 좀 그렇고 어려운 게 하나 나오면 그 다음에 중간급이 나옵니다. 중간급은 내가 맞추면 돼. 어려운 건 틀려도 상관없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따라서 12점 가운데 8점만 맞으면 일반 영어 때문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작년 컷이 몇 점이었어? 몇 점이었어? 80점 만점에 몇 점이었습니까? 경기가 60점이면 붙었잖아. 만점 받는 시험이 아니라고 했지? 따라서 뭡니까?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1, 2월에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더욱더 더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시간 없잖아. 그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일반 영어 아직 준비 안 된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몇 점만 맞자? 8점만 맞자. 12점 가운데 8점은 충분히 가능하다. 단 뭐만 맞으면? 썸머리만 4점을 맞으면. 썸머리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시리즈 패턴이 중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는 방법 우리 6월달에 많이 했잖아. 그 정도만 하면 여러분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 무조건이야. 그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점 만점을 받으려고 일반 영어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미친 짓이야. 다시 어떤 짓이라고? 그거는 미친 짓이야. 매드한 거야. 매드한 거. 미친 짓입니다. 지금은 만점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따라서 일반 영어 시간은 어떻게 해라? 1월에서 6월까지 일반 영어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고 한다면 기억나요, 여러분들? 제가 화살 그 있잖아. 다이제 별 그렸던 거 있잖아. 지금은 하반기에는 뭐라? 7월부터는 일반 영어 시간을 팍 줄여야 됩니다. 일반 영어 시간을 줄이고 하루에 여러분들 4시간 했던 사람은 지금 뭡니까? 2시간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영어 시간은 그냥 줄여야 돼. 많이 줄이고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다가? 전공 나머지 세 영역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반기 때부터 공부 방식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상반기 내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략적인 얘기는 그 정도까지 하고 곧장 우리 교재 문제 풀어봅시다. 실라부스 보면 여러분들 쭉쭉 나와 있잖아. 1회에서 2회, 다음 시간에는 2회에서 3회. 왜 그러냐면 문항수가 4개 정도 이렇게 나와 있네. 우리 기출은 3문항밖에 안 나왔잖아. 일반 영어 3문항.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잖아. 과대평가된 과목이다. 심지어는 12점 빵점을 맞아도 나머지 과목 다 맞추면 몇 점이다? 68점이다. 근데 경기 컷이 몇이었다? 60이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근데 빵점 맞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찍어도 뭡니까? 반타작은 하잖아. 그러니까 일반 영어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자면 일반 영어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과목 아니에요. 일반 영어는 기초 과목이라고는 하지만 눈이 다시 얘기합니다. 일반 영어 잘한다고 교수법 풀리는 거 아니고 영어학 풀리는 거 아니고 문학 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준비하는 거다? 과목으로서 일반 영어를 준비하는 거지. 제너럴한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영어 실력 그걸로 그 일반 영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어쨌든 세 문항인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 4문항에서 7문항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0회이긴 하지만 실제로 따지면 거의 100회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 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8페이지 1번 같이 봅시다. 항상 그렇듯이 제가 1월에서 6월까지 했듯이 쉬운 거는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좀 질문 나온다든가 어려울 만한 것들은 집중적으로 그걸 포커스 온 해서 그걸 중심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어요. 자, 1번 어땠어요, 여러분들? 어려웠어? 자, 난이도를 얘기할 때는 첫 번째는 지문의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문의 난이도는 높았지만 문제의 난이도는 쉬울 수가 있잖아. 따라서 지문의 난이도하고 문제의 난이도를 구별해서 여러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뭡니까? 지문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대신에 문제의 난이도는 어때요? 문제의 난이도는 생각보다 전체 구조를 파악하면 답이 나오지만 막상 그 구조를 파악 못했다고 한다면 이게 뭐가 들어갈까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 문제는
디렉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그렇듯이 디렉션부터 봐야 되겠죠. 자, 몇 단어로 채워라. 다시 몇 단어로 채워라. 한 단어로 채워라. 그러면 우선 빈칸 가시기 바랍니다. 빈칸 가니까 뭐가 있어요? 빈칸 가니까 빈칸이 있지. 빈칸이 있네. 빈칸에 뭐가 있어, 그렇죠? 빈칸이 있어요. 근데 빈칸 바로 위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for example이라고 하는. 자, TSR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 시그널워즈 가지고 키워드 가지고 시그널워즈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for example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그러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for example이 딱 나와서 여기다 반드시 세모칸 둘러놓고 체크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클루가 될 수밖에 없지. for example이라고 하는 거 바로 뭡니까? 영어는 반드시. 자, 다시 한번 우리 이론 같이 한번 해볼까? 제가 1,4월달 이론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일반 영어 TOEIC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뭐라고 해요?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하나는 영어는 반드시 뭐에서 뭐로 간다. 다시 영어는 반드시 뭐에서 뭐로 간다. G에서 S로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제너럴에서 스페시픽으로 간다라고 하는 개념. 믿어 의심치 말라고 했지. 확신 갖고 부르라고 했지. 우리 임용시험에 나올 정도의 지문이라고 하면 이 원리를 벗어나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다? 공통 속성을 찾아내는 능력. 이건 썸머리 할 때 굉장히 중요하지. 반복돼서 나오는 거. 공통 속성이라고 하는 건 반복과 연결되는 거지. 자, 그럼 머릿속에 뭘 떠올려라. 공통 속성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요? 내가 공통 속성이라고 얘기했어. 내가 일반 영어 몇 가지 외우라고 한 게 있었지. 썸머리 패턴 외우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코즈 앤 이펙트 패턴이다. 그러면 어떻게 답을 써야 된다?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지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노파의 마음이 막 발동돼서 이거 다시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단 말이지. 자, 뭐다? cause and effect 패턴. 이게 패턴을 먼저 찾았어. 그럼 뭐다? 볼 것도 topic sentence는 뭐가 나와야 된다? A cause B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 또 이 표현 쓰고 싶지 않으면 because 가지고 쓰면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패턴에 따라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었죠. 그 다음에 썸머리가 시리즈가 나와 있다. 여러 개 나와 있으면 뭡니까? 되어라 블라블라 하는 게 있었지. 그 다음 뭐더라? 글 보니까 대조하는 게 나와 있다. 그럼 뭡니까? 디퍼런스 개념이 반드시 디퍼런스 between A and B가 들어간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했지.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듯이 공통 속성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잉글랜드, 저머니, 프랑스가 떠올라야 되는 거지. 잉글랜드, 저머니, 프랑스. 우리 1월달 첫 시간에 했었지 이거. 잉글랜드, 저머니, 프랑스. 이것들의 공통 속성은 뭐다? 이것들의 공통 속성이 어떤 공통적 속성이잖아. 다른 특성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는 공통 속성이 뭡니까? 얘들은 사람 이름이야? 아니야. 화폐 이름이야? 아니지. 뭐의 이름이야 이것들? 국가들이지. 따라서 이것들의 공통 속성은 뭡니까? 국가들이잖아. 네이션즈 또는 컨트리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 투 제너럴하지. 국가들인데 이놈들이 어디 있는 국가들이에요?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이네. 그래서 웨스트 유러피언 네이션즈 이게 답이라고 했지. 이해됐어? 그럼 이거를 뭡니까? 확장을 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타픽이 되는 거. 그리고 웨스턴 유러피언 컨트리즈야. 근데 이걸 가지고 뭡니까? 메인 아이디어 문장으로 만들려면 뭐가? 이건 타픽이잖아. 우리 타픽을 찾은 거잖아. 메인 아이디어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There are several 웨스턴 유러피언 컨트리즈가 있다. 그런 다음에 땡땡 콜론하고 뭡니까? 잉글랜드, 저머니, 프랑스 이렇게 쓰는 거야. 모든 문장은 다 여기서부터 출발된다고 얘기했지. 여러분들 교사가 돼서도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리딩 컴프레hen션 가르치라고 얘기했지. 물론 실력이 있는 아이들한테.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실제 여러분 테스트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가면 여러분 선배들 지금 테스트를 가지고 외고라든가 이런 그걸 사용한단 말이야. 이 방식 가지고. 근데 쓰세요. 단 저작할 때 원래 저작권은 유희태 선생님 거라고 얘기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만 얘기하고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자, 그러면 거기 봅시다. 그러면 트위스트알에서 어떻든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거 영어는 반드시 뭐에서 뭐로 간다? G에서 S로 간다. 그 다음에 공통 속성 찾아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했지. 원리지. 그러면 자, for example이 나와 있다. 그럼 for example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그 앞에 문장은 반드시 for example과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G에서 S로 가는 관계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G에서 S로 간다라고 하는 건 같은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다른 내용을 얘기한다면 이건 쓰레기지. 이건 글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건 가비지야. 반드시 G에서 S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축구 얘기하고 있어. 축구 선수 얘기하고 있어.
축구 선수 쭉 얘기하다가 뭡니까? 메시 얘기하고 뭐 빨리 이름 대봐. 은바페 얘기하고 그다음에 손흥민 얘기하고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되지 않아요. 말이 되는 거지. 축구 여러 명의 축구 그 유럽에는 유럽 클럽에는 여러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다음에 for example 이렇게 나와 있는 갑자기 누가 나와? 갑자기 박찬호가 딱 나와. 이건 글이야? 아니요. 아니지. 이건 글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출제 안 됩니다. 100% 확신, 이건 99.9%가 아니라 100% 확신해도 좋아. 그러면 for example이 나왔다는 얘기는 유럽에는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있다 하면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손흥민이 나오든, 은바페가 나오든, 메시가 나오든, 그 다음 누굽니까? 호날두는 싸가지 없으니까 빼고.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이 원리를 적용해서 빈칸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for example이 굉장히 중요한 클러인 거 알겠지? 이 중요한 시그너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돼? 빈칸에 for example이 나와 있지? for example이 나와 있는 문장이 되는 거지.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뭘 봐야 되는 거야? 앞에 있는 문장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behaviorist image. 자, 행동주의적 이미지는 바로 뭐의 이미지예요? habitual actions. 자, 이건 제가 쉽다라고, 그 질문이 쉽다라고 하니까 제가 약간 넘어갔단 말이지. 그런데 이걸 전체 쭉 보니까 이게 한 350자 정도 되는 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반복돼서 나오는, 가장 많이라고 하자고 합시다. 반복돼 나오는 개념어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그걸 키워드라고 하는 거지. 키워드 중에서도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걸 타픽이라고 하는 거지. 키워드의 공통속성을 찾아서 우리 타픽을 찾는 건데. 자, 그러면 반복돼 나오는 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해보자. 첫 시간이니까. 8번, 8페이지 보시기 바래요. 자, 지금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20초를 주겠어요. 반복돼서 나오는 키워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뭐가 나옵니까? habitual actions가 나와 있지. 그 다음 가봅시다. 또 뭐가 나와요? 반복된 빨리 다 찾으세요. 반복돼서 나오는 건 내가 여러분들 번역하라고 하지 않았어. 여러분들한테 독해하라고 하지 않았어. 반복은 뭡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하는 거야. 눈으로. 이걸 뭐의 단계라고 합니까? 트위스트알에서 서베이의 단계라고 하는 거지. 눈으로 보는 단계. 또 뭐가 나옵니까? 어떤 게 반복돼서 나와요? 거기 보니까 다음 뭡니까? 7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 줄 오른쪽에 보니까 또 뭐가 어떤 게 반복돼서 나와요? habitual actions가 또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또 뭐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또 뭐 나옵니까? habitual actions라고 나와 있지. 그럼 볼 것도 없이 이 정도 벌써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볼 것도 없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야.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야. 반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이 뭐 이거 반복 웃자고 하는 소리야. 관사 더 이런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habit 여기 나와 있지. 그러면 이건 뭐 한 거야? habitual actions를 패러프레이한 거겠지. 패러프레이즈 한 거겠지. 두 단어를 몇 단어로 바꾼 거예요? 한 단어로 바꾼 거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에 여러분 화살표로 다 연결시켜 놓는 거야. 이렇게. habitual action, 이렇게 좀 연결시켜 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반복돼서 등장을 하면 또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또 반복돼서 등장합니까? 거기 나와 있는 behaviorist라고 하는 단어도 앞에 behaviorism 이거 반복돼서 등장을 하지. 그것도 빨리 밑줄 그어야 되는 거지. 그것도 키워드지. behaviorism의 대표적인 선수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교육학에서 다 아마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누가 등장합니까? 그 유명한 스키너. 영교론에서도 배우지. 영어 교수법에서도. 안 배워? 구닥다리라서 안 배우나 보다 요즘에. 그 드릴 막 연습시키는 거 있잖아. 반복해서 막 시켜주는 거. 그런 거. 개처럼 막 개 뭡니까? 자극 주면 막 혓바닥 깔랑하는 거 있잖아. 자, 밑에도 네 번째 줄로 또 behaviorist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거기 보시면 스키너 나와 있고
유명한 그 이반 파블로프, 그 유명한 정말 너무너무 유명하죠. 파블로프의 개로 유명한 스키너. 이 사람들이 바로 뭐라면 다음 줄에 그 나와 있죠. 디지 띵커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비헤이비어리즘과 연결됐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비헤이비어리즘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지. 반복돼서 두 번째 패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쭉쭉 하고 있는 거잖아. 즉 행동주의와 습관에 대한 관계 연관성을 두 번째 패라그램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다음 마지막 패라그램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쭉 키워드를 찾아봤더니 behavioralism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다음에 habitual actions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 우리가 눈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자, 그다음 9페이지를 가시기 바래요. 마지막 패러그램, 즉 세 번째 패러그램 첫 번째 줄에 뭐가 있었어요? behaviorist 또 나와 있지. 그럼 밑줄 그어야 되겠지. 키워드가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와 있어요? 가장 반복된 많이 나왔던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habitual actions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밑줄 쫙 강하게 그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습관적 행동, 즉 습관이라고 하는 거에 행동주의적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그 이후로 어떻더라? 업데이트 돼 있는데 어떤 관점에 in light of 어떤 관점에서요? contemporary neural, 즉 예전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자 예전 방식은 누구 방식이야? 행동주의 예전 방식은 누구야? 스키너라던가 파블로프의 관계, 막 헐떡헐떡 하는 게 즉 인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뭡니까? 동물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것이 너무 욕을 많이 먹었지. 인간은 그런 개와 똑같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반박이 굉장히 나오면서 뭡니까? 이제 더 디벨롭이 되는 거지. 그 디벨롭된 게 바로 뭘 통해 디벨롭이 됐다? 컨템포러리 뉴로 사이언스를 통해서 옛날에 구닥다리 파블로프라던가 스키너 방식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진 게 아니라 더 발전됐다는 얘기야. 업데이트 됐다는 얘기지. 업데이트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체인지 됐다는 개념이 체인지인데 이건 잘 보세요. 체인지인데 완전히 바뀌었다 아니면 그걸 포함하면서 바뀌었다. 핵심은 업데이트라고 하는 개념은 그걸 포함하면서 바뀌었다는 개념이 핵심이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업데이트라고 하는 건 체인지와 같은 게 아니에요. 체인지이지만 뭐가 됐더라? 그 이전에 원래 있던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포함해서 좀 더 디벨롭 됐다라는 게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체인지와 바꿨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념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럼 여기 이렇게 추론 문제 나오면 그래서 컨템포러리 뉴로 사이언스를 통해서 비헤이비어리스트의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 틀린 거야, 이거는.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거야. 이건 뭐더라? 더 디벨롭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다음 갑시다. For example,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더 됐냐라고 하는 사실은 어때요? 브레인이라고 하는 거 플라스틱하고 체인지업을 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사실이 바로 allow 했더라. 바로 뭐가? 빈칸이 inscribe라고 하면 뭔가 이 단어가 어렵지. 근데 여러분들 inscription 어떤 거야? 여러분 결혼할 때 반지하지? 아니 아직 안 해봐서 몰라? 그럼 연애할 때 요즘에 연애 안 하니까 잘 모르겠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어때? 반지 같은 데다가 뭡니까? 여기다 내 사랑, 개똥이 막 이렇게 써놓잖아. 아이, 하잖아. 아니, 어떤 데 보니까 차 뒤에다가 뭡니까? 어떤 차들 보면 그런 거 있지? 그 마티즈 이런 거 뒤에 보면 이렇게 러브 해놓고 선영, 영철, 뭐 러브 이렇게 차 뒤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 뭐 하는 거야? 인스크립션 하는 거지. 새겨 넣은 거지. scribe라고 하는 원래 라틴어로 뭡니까? write야. 쓰다는 뜻이고 이는 어디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 제 옷이 있어. 제 옷에다가 이거 뭐 써놨단 말이야. 여기다 보여? 자, 이것도 내가 뭐 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지. 테일러가 여기다 뭡니까? YHT를 inscribe 한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inscribe가 뭔지? 새겨 놓는 거야. 써놓는 거. 자, 그러면 거기 봅시다. 자, 브레인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플라스틱이나 체인지오브래요. 플라스틱은 왜 플라스틱이야? 가소성이 있다는 얘기야. 플라스틱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뀐다. 그래서 플라스틱인 거야. 생각해봐. 19세기인가 20세기, 정확한 그 날짜는 기억나지 않아요. 연도는. 근데 플라스틱이 새로 발명품이잖아. 합성 성분이잖아.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플라스틱이잖아. 그 이전에는 뭡니까? 여러분 플라스틱,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의 발견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발견이야. 옛날에는 뭡니까? 딱딱한 것만, 쇳덩어리 같은 것만 있는데 플라스틱은 쇳덩어리만큼은 강도는 강한데 쇳덩어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이나 강하잖아. 그만큼이나 강한데 얘는 어떻게 돼? 플라스틱은 변화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가소성, 변화 가능하다는 뜻이야, 플라스틱이. 그래서 그래 플라스틱 서저리가 그래서 나왔는지.
여러분 모를 거야. 플라스틱 서저리가 뭔지. 여러분들 관계 없잖아. 여러분들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동떨어진 세상이잖아, 그거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뭡니까? 체인저블하고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개념은 체인저블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브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다고 한 거야. 플라스틱하고 체인저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그러면 브레인이 이렇다 플라스틱하고 체인저블하다라는 걸 뭘 통해서 배웠어? 이런 게 서술형 문제를 낼 수 있는 것들이야, 여러분들. 추론해야 되는 거지. 브레인이 플라스틱하고 체인저블 하다라는 건 어디서 배웠어? 이 사실, 더 팩트, 댄이라고 하는 팩트를 어디서 배웠겠어? 주모,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클루가 뭐라고 했어? 중요한 시그널로지가 있지. 어떤 게 있었어? for example이잖아. 주위에서 S로 간다는 확신을 반드시 가지면 되는. 여러분들 대충 그렇구나가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이런 빈칸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항상 헷갈려. 빈칸 문제는 귀에 걸면 귀걸이 같고 코에 걸면 코걸이. 내가 제일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 이혈령, 비혈령이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이야. 빈칸 문제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다?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for example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S로 간다.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어? 브레인이 플라스틱하고 체인저블 하다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얘기했지. 이거의 G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너럴한 게. 뉴로 사이언스가 되는 거지. 즉 뉴로 사이언스 발견이 바로 뭐였다? 더 팩트라는 얘기를 우리가 추론해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건 뭡니까? 새로운 거야? 구닥다리야? 새로운 거지. 그러면 모든 글들에서 우리가 과학이나 이런 글이 나올 땐 새로운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구닥다리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새로운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거의 예외가 없어. 우리 임용시험에 우리 기출 봤잖아. 실험에 관한 거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 그런 경우는 항상 new study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 recent study라든가 new study 이 개념이 나오잖아. 그러면 어떤 게 되는 거다? new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recent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구닥다리 얘기하려면 뭐하러 new나 recent을 가져오겠어. 글 쓴 사람이. 또는 출제자가 그걸 왜 뽑았겠어. 개념 이해됐어? 자, 그러면 다시. 브레인이 플라스틱하고 체인저블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allow 하던 만들어. 구문이 어떤 구문이 생긴 걸 보시기 바랍니다. 빈칸은 항상 뭐도 찾아야 된다. 뭐도 맞아야 된다. 내용, 즉 논리를 통해서 내용은 맞췄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100% 답이 되지 않지. 뭐도 찾아야 된다. 그라마도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걸 두 개가 완결될 때는 빈칸 문제가 온전한 답이 되는 거죠. allow가 나와 있어요. 다음에 뭐 나와 있어? to inscribe. 동사 원형 나왔죠. 우리 아는 거죠. allow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명사가 나오지. 왜? allow는 뭡니까? 타동사잖아. 무엇을 허용하다. 을을 붙는 건 타동사잖아. 타동사 뒤에는 무조건이야.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목적어. 즉 목적어는 오직 품사 뭐만 될 수 있다. 명사만 될 수 있다. 그럼 빈칸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명사가 나와야 되는. 자, 이제 알겠어.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부사도 아니고 명사가 나온다는 알겠어. 그러면 그다음 봅시다. 그러면 우리 아는 거야. allow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빈칸이 뭐 하도록 만들어요? inscribe. 새기도록 만들어요. 즉 자기 자신을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바로 두 번째 클루. for example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클루고 두 번째 클루가 나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다시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해요? themselves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themselves잖아. 그치? itself가 아니고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복수니까 빈칸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복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themselves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 빨리 복수형 찾아야 돼. 그거 한 단어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런데 뭐더라? 우리의 neural wiring은 뭐 선 같은 거 그런 거잖아. 우리의 neural wiring이라고 하는 건 overtime, 형광펜 번호 쓰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억나? 상반기 때 145의 기본 이론 강의할 때, 서머리 할 때 어떤 거? 아직까지 우리 임용의 출제가 한 번도 되지는 않았어요. 이 패턴은. time, order 패턴이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time, order 패턴이 나오면 have, pp 쓰고 뭡니까? over time을 써라. over time 뭐다? 뭐뭐하는 과정, 쭉 시간, as time goes by와 같은 뜻이야. 다시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거 as time goes by와 같은 뜻이야. 즉, 근데 이걸 뭡니까? 이걸 실제로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우리는 사용하기가 잘 사용 못하잖아. 근데 네이티브 스피커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오버타임 뭡니까? 한 단어 붙으면 오버타임은 과학에 일한 거고 그게 아니라 오버 띄고 타임이 나와 있으면 쭉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타임 오더 패턴이 나오면 토픽 센텐스를 썸머리할 때 오버타임을 쓰면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하나가 있지. 왜 걱정한다고 했어? 채점자가 그 뜻을 모를까 봐. 실제로 채점자는 여러분들과 실력이 별반 다르지 않은 현직
몇 년 차 안 된 교사들이 채점으로 들어간단 말이지. 어떻게 하냐? 채점자까지 고민해줘야 되네. 오버타임 해놓고 옆에다 써놓으시기 바라.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빵점 주지.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조크야, 조크. 근데 어쨌든 오버타임이 그렇게 사용이 된다. 근데 최근 공부한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 거의 대다. 여러분들, 우리 이미 출제자 지금 합격한 7, 80%가 선생님 수업 듣잖아. 그러니까 대충 다 알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확신 갖고 오버타임 쓰시기 바랍니다. 확신 못 가지면 어떻게 하지? 아니, 채점 그렇게 안 하면. 어쨌든, 이렇게 다시 봅시다. 그러면 빈칸 가세요. 그러면 our neural wiring이 즉 시간이 쭉 지남에 따라 by 뭐함으로써 그래요? privileged connection을 forming 만들므로써 뭐하뭐 사이에 brain region 즉 브레인의 이쪽과 이런 서로 다른 리전 즈니까 뭡니까? 여러분 복수가 나면 서로 다른이라고 생각해. 우리말로 집어넣으면 훨씬 편해. 서로 다른 영역 여러 가지 브레인의 영역들 사이의 커넥션을 아주 훌륭한 특권적 커넥션을 만들어. 내용 몰라도 상관없어. 잘 보세요. 그럼 빈칸 뭐가 들어가야 돼? 클루가 다시 뭐가 있다? 댐셀브지가 클루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클루는 바로 뭐가 있었다? 포 에그젬플이 있었다. 그런데 뉴로사이언스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 안 나온 거 뭡니까? habitual actions, 키워드인 이게 안 나왔지?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habitual actions가 들어가야 되는데 몇 단어야 이거는? 2단어야. 근데 몇 단어 쓰라고 돼 있어? 1단어야.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때부터 바로 숨은 그림 찾기 하는 시작, 보물 찾기 시작하는 거야. habitual action과 똑같은 1단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우리 기출 봤지? 내용 알아도 단어를 시간이 없으면 지금 보이지 여러분들? 집에서 문제 풀 때 보이지? 하지만 시험장에서 시간이 막상 뭡니까? 얼마 없어도 이게 보일 거, habit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일 것 같아? 안 보여.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틀리는 거야. 2점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습이. 이해돼서 habitual action 빨리 한 단어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더라? habits더라. 그럼 답은 뭐가 될 수밖에 없더라? habits밖에 답이 될 수 없더라. 내용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다. 내용 몰라도 뭡니까? 구조를 가지고도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 자, 2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1번은 여러분들 쉬운 글인 것 같지만 답쓰기가 만만치 않은 이런 걸 잘하는 게 실력이야. 2번 가시기 바랍니다. 디렉션 가세요. 디렉션 읽으세요. 뭡니까? underline 된 new changes가 가리키는 거, refer to지 가리키는 거 뭐냐? 보통은 뭡니까? refer 이렇게 to 전체가 나오면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리포트 이렇게 안 쓰고 to를 어디로 보냅니까? what 앞으로 보내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문제 만들 때 리포트 to 하지 말고 리포하고 to를 앞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identify to what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야. 뭐 상관없죠. 두 개 다 가능하지만 어쨌든 underline new challenge가 report 가리키는 게 어떤 건지를 써라. 두 번째, describe를 서술해라. 뭐를? 조이스 코라디라고 하는 사람이 worries about 현재 currently니까 현재 걱정하는 것이 뭔지를 서술해라. 이런 문제는 뭡니까? 옆에 써놓으세요. 이런 유형은 무조건 맞추자. 빨리 써놓으세요. 빨간 펜으로 싹 써놓으세요. 이런 유형은 무조건 맞춰야 된다. 왜 그래요? 이건 뭐야? 추론 문제 아니지? 추론 문제 아니지? 서술형 문제지? 그 다음에 또한 identify 하는 거지. 이건 무슨 말이야? 무조건 답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무조건 뭐의 문제다? reading comprehension은 문제지. 무조건이지.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야. 이거. 자, 그러면 같이 가봅시다. 뉴 챌린지 같이 이루어가시기 바래요. 이거 뭐에 관한 겁니까? 자, 조목. 이거는 뭐에 관한 거예요?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 뭐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줄에 있는 뭐 얘기하고 있어요? nuclear accident 얘기하고 있어요. 원자력에서 뭡니까?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나 보세요. accident. 두 번째 줄엔 the industry. industry는 당연히 어떤 인더스트리겠어요? nuclear industry가 되겠지. 즉 원자력 발전소 얘기를 하는 거지. 원자력 발전. 여러분들 우리는 당면 과제 아니야 지금 이게? 당면 과제. 앞으로 정말 앞으로 한 40년, 50년 한국 사회를 이건 제가 1도 과장하지 않고 문학적 기법인 literary device인 hyperbole를 사용하지 않고 literally 얘기해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더 넓게는 뭡니까? 이 아시아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결정적인 뭡니까? 시기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들 소금 안 먹고 살 수 있어?
생선 안 먹고 살 수 있어? 생선이야 까짓거 안 먹을 수도 있어. 나 같은 사람은 미치겠지만. 저는 원체 저는 제 혀는 이토 히로부미야. 혀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제가 원체 일식을 좋아해서. 근데 멘탈은 안중근이지만. 근데 어쨌든 정말 큰 문제지 지금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임용시험 준비하느라 바쁘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큰 문제야. 너무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뭐야? 뉴클리어 액시던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어디서 발생됐어요? 이걸 핵심 키워드가 거기서 어디서 발생됐어? 그 유명한 3마일이라고. 여러분 심슨 알아? 심슨? 그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심슨. 여러분들 심슨은 앞으로 알면 되지. 앞으로 알면 돼. 대충 알잖아. 심슨에 나오는 뭡니까? 그 아버지가 그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 거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에피소드 중에 3마일, 이거 바로 3마일에 있는 에피소드야. 이거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있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주 안에 섬이 있다고, 펜실베니아 안에. 그 3마일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 거기서 뭡니까? 멜다운이 되면서 원자로가 쭉 녹으면서 노심이 융용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녹는 거야. 녹아서 약간의 방사선이 유출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 사회가 완전 뒤집어졌잖아. 그럼 미국 사회에서 원자력은 더 이상 못하게 만들고 정말 그 엄청난 격변이 생긴 사건인데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뉴클리어 액시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지. 이게. 근데 1900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가시기 바랍니다. 1979년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2011년에 했던 그 후쿠시마와 비교하면 이거는 정말 뭐라고 표현하나? 조족지열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 되게 유식해 보이지? 조족지열 이렇게 사용하니까. 조족 세 발의 피지. 세 발의 피. 실제로 literally 세 발의 피야. 후쿠시마는 역대 뭡니까? 체르노빌과 더불어서 가장 크게 그 원자력 사고야. 그게 2011년에 발생된 거지. 근데 이거 조금 터진 거 가지고도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났는데. 자, 어쨌든 리액터라고 하는 건 이거 원자로라고 하는 거죠. 원자로라고 하는 리액터가 원자로가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이거는 뭡니까? 뉴클리어 액시던에 관한 그런 건데. 자, 곧장 문제 풀어봅시다. New challenges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게 뭡니까? New challenges. 그 다음 네 번째 라인 밑줄 바로 보시기 바래요. including 나와 있지.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중요한 단어들이야. including 딴 말로 뭐로 바꿀 수 있어요? such as지. 예를 들어 또는 for example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이런 뜻이야. 뭐뭘 포함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럼 뭡니까? 새로운 챌린지인데 예를 들어 바로 어떤 것들이에요? cheaper competition. 즉 경쟁이 어때요? 경쟁인데 어떻더라? 값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지는 거지. 자본주의가 그래서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청바지지, 청바지. 청바지 알아? 블루진. 선생님이 중학교 때 있잖아. 얼마 그렇게 오래된 세월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별 차이 나진 않아요. 선생님 중학교 때 청바지가 그 당시에 18,000원, 2만 원 이랬어. 18,000원, 2만 원. 근데 지금 청바지가 어때? 한 4만 원, 5만 원이면 사지. 물론 메이크업 비싼 거 말고 루이 베똥 뭐 이런 거 말고. 웬만하면 뭡니까? 그냥 그 있잖아. 강남 터미널 지하상가 가면 한 3만 원, 2만 원도 살 수 있잖아. 그럼 평균적으로 한 5만 원, 6만 원이면 그냥 웬만큼 쓸만한 거 사지. 5만 원 정도면. 그 집값 올라간 건 지금 20배 넘게 올라갔어. 근데 청바지 값은 지금 내가 보기엔 한 넉넉히 잡아서 3배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어. 신발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우리 신발, 제가 중학교 때 신발이 처음 나왔을 때 나이키가 처음 한국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나이키가 너무 비쌌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나이스를 신고 다녔어. 나이스. 나이스. 뭐 이런 거. 그때
그 신발 하나가 보니까 10,000원, 15,000원 이랬어. 비싼 거. 지금 어때? 지금도 뭡니까? 7만 원, 8만 원 이렇게만 하지. 근데 다른 그 물가 오른 거 80년 초반이야. 그러니까 물가 오른 거에 비하면 별로 안 올랐어. 왜 그럴까? 자본주의는 공산품은 무한 경쟁을 통해서 경쟁이 어떻게 되는, 가격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싸지는 거야. 그게 바로 cheaper competition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싼 거, 같은 품질이라면 비싼 거 사겠어? 싼 거 사겠어? 싼 거 사니까, 자본주의는 간단합니다. 자본주의는 무한 경쟁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단가를 낮추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야. 단가를 낮추지 않아도 되는 기업이 바로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주식 투자할 때 그런 기업을 사야 되는 거야. 그런 기업이 바로 뭡니까? 독점 기업이라고 하는 거야. 독점 기업은 단가를 낮추지 않아도 돼. 그래서 세계 최고의 독점 기업이 어디입니까? 애플이야. 그래서 애플이 아프리카 모든 나라 합친 GDP보다 애플 하나가 더 많아. 우리나라 모든 기업 다 합친 것보다 애플이 더 시가총액이 더 커. 더 비싸. 그건 독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테슬라가, 앞으로는 전 테슬라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테슬라가. 독점. 근데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알고 치퍼 컴피티션 개념 정확하게 이해됐어? 어떤 개념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원자력 발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에너지 가격이 뭡니까? 100원이었다고 하면, 그럼 100원이면 3마일에서 100원이라고 합시다. 자, 1리터당 예를 들어서 100원이야. 그럼 마진이 예를 들어서 원가가 80원이야. 그럼 한 20원 정도 뭐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간접적으로 20원의 마진이 있으니까 운용되잖아. 20원이 20% 마진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지. 그런데 경쟁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뭡니까? 태양광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뭡니까? 풍력발전도 등장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100원이 아니라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80원으로 낮춰졌어. 근데 3마일에서 만드는 원자력으로 만드는 원가는 얼마였어? 80원이었어. 근데 80원의 원가인데 80원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로 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경쟁력이 있어 없어? 없어지는 거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New Challenge지.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거. 챌린지라고 하는 단어 내가 여러분 일사월에 여러 번 얘기했지. 챌린지는 뭐다? 어떤 거다? 일반적으로 어떤 거다?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70, 80%는 챌린지라고 하는 건 뭐더라? 프로블럼이다. 근데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건 너무 네거티브 의미가 강하지. 그때 좀 유피미즘으로 좀 더 애둘러서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어떤 거다? 챌린지라고 하는 거야. 챌린지. 이해됐어? 자, 그럼 내가 그 얘기까지 했잖아. 여러분들 영어 표현할 때 나중에 챌린지라는 단어를 프로블럼보다는 챌린지라는 단어를 가능하면 사용하라고. 그러면 야, 배운 사람이네. 이 사람 진짜 educated 된 사람이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 보는 거지. 거기까지 딱 챌린지까지 썼는데 뒤 영어 보니까 I am a boy, you are sorry. 자, 어쨌든 봅시다. 개념 이해됐어? 이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바로 뭐 new challenge의 example이 등장하고 있어. 근데 성급하게 이것만 보면 안 되지. 또 나와 있죠.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 다음에 개정판을 낼 때는 제가 문제를 좀 바꿔야 되겠어. 너무 쉬워서 서술형으로 좀 바꿔야 되겠어. 다른 문제로. 그 뭡니까? 거기 보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But 이렇게 나와 있지. But for resident. resident은 바로 누굽니까? 주목. resident. 지금까지 우리 누구 얘기했어? 3마일 컴퍼니에 대한 얘기했지. 동시에 3마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레지던트들에 대한 얘기인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 하고 있지. 레지던트들에게는 어떻더라? 그거는 kind of 일종의 바로 어떤 거야? like, 비교, 뭘 사용하고 있어요? similarly 사용하고 있는 거지. similarly. 자, 뭐더라? 레지던트에게 이거는 반드시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즉, 무슨 말이야? 3마일 섬에 사는 것이 바로 뭐처럼 느껴지는 거야? 누구랑 같이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원자력 발전과 사는 것이 living with a giant. 이건 서양 애들 문화를 알면 굉장히 편합니다. 서양 여러분들 동화라던가 보면 자이언트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애들 납치해가고 사람을 괴롭혀. 그래서 자이언트라고 하는 건 네거티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무슨 말이야? 자이언트와 같이 살면 무슨 말이야? 바로 자이언트와 같이 산다는 얘기는 한 단어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프로블럼이지. 프로블럼.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이때 자이언트는 바로 누구야? 자이언트는 바로 누구야?
핵발전소지. 핵발전소가 바로 자이언트가 되는 거지. 근데 이 핵발전소는 바로 뭐다?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뭐더라? 네거티브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지? 그 다음 갑시다. 쉽지 않아, 이 부분.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이때 people은 누굽니까? 일반 미국인들이 아니라 레지던트를 받는 거지. 사람들은 알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어떤 거야? it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자이언트제. 자이언트, 핵발전소제. 이 자이언트가 바로 어떤 거다? cause,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누구에게? 그대에게. 뭐를? 프로블럼즈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건 아까 내가 설명했고, 프로블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뭡니까? 살고 있어요. 살았어. 어디에? 어떤 상태로? compromise. 타협을 해 살았어. 근데 타협인데 왜 uneasy입니까? 당연하지. 왜? 타협했어. 왜 살아? 여러분은 어떤 지역에 살아? 그러면 우리나라 저기도 마찬가지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기 핵 발전소가 있는 동네 있죠. 고리, 경상도 고리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호남의 영광이라든가 굴비로 유명한 영광이라든가 거기 사는 사람들이 뭡니까? 어때? 편하게 살아? 아니지. 언제 저놈이 터질지 모르는 거야. 불안하지. 그렇지만 어때? 내 생계터전이 어때요? 여긴데 쉽게 떠날 수 있어? 못 떠나지. 거기다가 뭡니까? 핵 발전소가 들어오는 데는 나라에서 그 발전 회사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뭐 몇 천만 원씩 준다던가, 그 다음에 전기료를 공짜로, 실제 거기다 전기료를 무료로 줍니다. 전기료를 무료로 준다던가, 그 다음에 동네에 경로당을 줘준다던가, 그 다음에 동네에 학교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동네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찬성하겠어? 물론 우리나라는 1992년까지는 마음대로 지들이 나라에서 마음대로 했어. 왜? 독재국가였기 때문에. 그때는 지들 멋대로 그냥 했어.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미국은 독재국가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파워라든가 이런 거 보면 공짜로 쓴다 이런 혜택이 있어.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컴프로마이즈, 타협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몇 개 이상을 상정합니다. 저 타협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몇 개 이상을 상정해요. 2개 이상이지. 타협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양쪽에 다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지. 그게 타협이라고 하는 거지. 개념 이해됐어? 그러니까 컴프로마이즈, 타협 이런 식으로 알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제가 얘기했던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같이 섞여 있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게 reading comprehension 한다는 거지. translation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uneasy 이제 이해됐지? 불편하지. 언제 저것이 뭡니까? 언제 저것이 폭발할지도 모르고 하는데 하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타협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그러면 that compromise가 이제 being tested. 설명하세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 타협이 검증, 테스트, 시험이 뭐야? 시험이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공부 잘했나? 검증하는 거잖아. 그게 테스트가 검증하는 거잖아. 테스트도 어려운 뜻이야, 여러분들.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시험 때, 테스트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시험 때 올려놓은 거야. 시험 때 올려놓았다는 게 왜 올려놓습니까? 네가 공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하는 거잖아. 그래, 검증하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바로 이 어니지한 컴프로마이즈가 이제는 검증 때에 올랐어. 검증을 받을 시간이 됐다는 얘기야. 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ecause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nuclear industry가 바로 face 직면하고 있어요. 즉, 원자력 발전소가 발전이 어때? 원자력 산업이 직면하고 있어. 어떤 직면? 새로운 challenge지. 됐지, 이제. 그치?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including 떠나왔지? 서치해서 바꾸면 되는 거잖아. including. 자, 예를 들어,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high cost operating cost. 즉,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원자력, 참고로 여러분, 이거 상식을 알아두세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엄청나게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린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학적 표현은 착각도 유분수지라고 표현하는 거야. 원자력 발전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원자력 발전이야. 근데 원자력 발전은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 발전소 질 때는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아, 상대적으로. 하지만 뭐가 제일 큰 문제야? 핵 폐기물, 웨이스트, 핵 폐기물 처리가 보통 뭡니까? 반감기가 5만 년, 어떤 건 심지어는 10만 년이 걸려. 그럼 핵 폐기물 어디다 둘 거야? 여러분 동네에다가 제가 옛날에 그런 주장했다가 한번 제가 토론에 나갔다 그 주장했다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렇게 원자력 발전 짓고 싶으면 제가 그랬어요. 압구정동에다 줘라. 그렇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에너지 누가 제일 많이 씁니까? 에너지는 부자일수록 많이 써요. 물 안 아껴. 큰 차 막 쓴단 말이에요. 큰 차도 타고 다니고. 그러면 많이 쓴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 뭡니까? 전기세 아끼려고 선풍기도 안 켜. 근데 발전소는 왜 다 시골에다 집니까? 어디다 줘야 돼?
여러분 생각 잘 하세요. 아웃 오브 박스 해야 돼. 아웃 오브 박스에 갇혀 있지 말고. 저는 발전소 그렇게 찬성하고 짓고 싶으면 찬성하는 집 앞마당에다 져라. 반대하는 내 집에다 짓지 말고. 얘가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 저는 서울에다 져야 된다고 생각해. 서울 한강 가에다 지면 되잖아. 강남, 소초, 송파구에다 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도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아름답더라 그러는 거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 개념은 좀 이해됐어?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면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뭡니까? 원자력 발전은 핵 폐기물까지 하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비싼 그 발전소는 없어. 호도하는 거야. 많은 국민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호도한다고. 근데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뭡니까? 이제는 지금 재생에너지 있지. 태양광이라 이것이 뭡니까? 단가가 좀 더 싸. 이제 원자력 발전보다 화력 발전보다 더 싸고 대단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더 싸질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운영비가 많이 들고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 얘기하고 있어. 두 번째 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에 대한 수요가 스태그넌트 줄어들고 있어요. 주춤하고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첫 번째 나왔던 거지. 서로 뭡니까? 뭐와 내추럴 가스와 그 다음 재생에너지와의 경쟁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싼 얘들과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돼서? 단언컨대 뭡니까? 우리 전 지구가 바뀌어야 돼요. 재생에너지로 빨리 바뀌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알잖아. 지구가 견딜 수가 없어. 지금 1.5도만 더 높아지면 우리 이명 2015년도 기출에 나왔잖아. 그 가스가 아웃가스 되면 뭐가 돼? 큰일 나잖아. 거기에 뭡니까? 제일 무서운 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나왔지만 바이러스가 문제야. 몇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가 인류가 접하지 못했던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3년간 난리였는데 그 지하의 얼음 속에 갇혀져 있던 그 바이러스들이 나온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이건 인간이 이거는 감당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도 지구 온난화 뭡니까? 기후가 높아지면 안 돼. 이산화탄소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 바이러스의 문제가 전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 이해됐어? 그럼 몇 가지를 여러분 답을 쓰셔야 돼. 몇 가지가 등장했습니까? 세 가지지. 근데 do not copy more than 이게 있어 없어? 없지. 없으면 뭐라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야. 순서를 바꿔서 답을 하면 돼. 세 개 중에 세 번째를 첫 번째로 답을 하고. 그럼 글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쓴 건 아니니까. 그래서 패러프레이즈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똑같이만 안 쓰면 상관없는 거니까. 순서 바꿔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조이스 커러디가 걱정하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어떤 거예요? 이것도 어렵지 않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다이렉트하게 답이 나와 있죠. 그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뭐예요? 자, 두 번째 라인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조이스 캐러디는 아마도 더 행복했을 거야. 뭐 한다고 한다면 플랜트가 클로즈하는 걸 본다면 행복했을 거야.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때 to C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가정법이잖아. 가정법 과거잖아. if로 바꿀 수 있잖아. if she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왜 앞에 would be 이렇게 나와 있잖아. 가정법이죠. 자, 봅시다. 가정법이네 그냥. 자, 봅시다. 하지만 어떻더라? US는 여전히,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여전히 바로 어떠한 실제적인 계획이 없어요. 뭐를? 다룰 실제적인 계획이 없어요. 뭐를? 미국의 바로 radioactive nuclear waste를, 즉 방사능 오염물질이잖아. 이 방사능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뭐가 없어? 계획이 없어.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땅에다 파먹고 하잖아. 언제까지? 그거를. 아니면 더 심센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 같은 나라들은 뭡니까? 바다에다가 막 집어넣고 막 하잖아. 바다, 그 시멘트로 막 해가지고 집어넣고.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떻더라? 여전히 바로 뭐더라? 바로 공장에다가 바로 뭐야? 플랜트에다가 스토어. 즉, 뭐가 지금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radioactive nuclear waste가 핵 폐기물이 거기 그냥 공장에 저장되어 있는 거지. 지금. 근데 이것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 공장이 어디 있어?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에 무한정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뭘 걱정하고 현재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등장하고 있죠. 바로 뭐에 대한 걱정입니까? radioactive nuclear waste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아직 처리 방식이 없어서 이거 여전히 자기 동네에 있다라고 하는 걸 걱정하고 있는 거지.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제일 질문이 많은 우리 조교들도 그렇고 예전에 강의할 때 보면 이게 어렵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 같이 봅시다. 자, 디렉션 가세요. 디스크라이버를 서술해라. 뭐를?
메인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라고 돼 있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길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길게 주저리 쓰지 말라는 거야. 한 문장으로 쓴다는 얘기는. 절대로 몇 줄 이상 쓰지 마라. 2줄 이상 쓰지 말라. 빨리 체크해 놓으세요. 한 문장으로 쓰라고 이렇게 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면 2줄 이상 쓰지 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줄 이상 썼다는 얘기는 이미 그건 뭐더라? 답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답이 잘못됐다. 두 번째 문제. Second. explain해라. 그래서 네가 think about, 생각하는 거. 뭐에 관해서? The concept, 개념. 어떤 개념이야? From the word. 아하. 그럼 뭡니까? 이 글에 뭡니까? 싱어란 사람이 나오는가 봐. 이 사람이 뭐를 언급했겠어? From the word라고 하는 거. 그래서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쓴 이유는 바로 싱어가 언급한 거니까 인용을 한 거지. 즉 싱어가 바로 어떤 개념을 얘기했어? From the word란 개념을 얘기했구나 라는 게 바로 디렉션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거지. 그러면 글을 읽을 때 뭡니까? 싱어가 나오면 당연히 우리가 눈 부릅뜨고 쳐다봐야 되겠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자, 여기까지가 디렉션이고요. 그러면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 자, 글 봅시다. 키워드. 메인 아이디어 찾으려면 당연히 뭡니까? 키워드 찾아야 되겠지. 그리고 토픽도 찾고. 자, 키워드가 뭡니까?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뭡니까?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바로 어떤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college admissions 스캔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드미션까지. 참고로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 명사 겹칠 때 복수형을 안 쓰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쓰는 것도 있죠. Human rights, 인권이라던가 이런 건 복수를 사용합니다. Human rights advocacy 또는 Human rights movement 할 때도 복수를 사용해요. 왜? 인간의 권리는 하나가 아니 여성한테는 여성의 권리가 있고요. 흑인한테 또 아이시안한테는 인종적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권리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복수를 사용합니다. 이것과 유사한 게 바로 뭐다? 어드미션이에요. 왜? 어드미션이라고 대학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버드에 들어갔어. 하버드에 들어갔는데 하버드에 하나가 아니지. 과는 몇 개입니까? 수십 개의 과가, 수백 개의 과들이 있지. 그래서 어드미션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만 사용을 합니다. 알아두세요. 이해됐어? 그래서 어드미션즈 스캔들이 잘못된 용어가 아니란 얘기야. 맞습니다. 어드미션이라고 하는 건 복수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college admission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키워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스캔들. 자, 이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스캔들이니까 positive, negative, neutral 뭐예요? 다시 positive, negative, neutral. 네거티브지. 그러면 college 대학 입학에 스캔들이 났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지. 주목. 이 글은 뭡니까? 하나의 앞부분에서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싱어라는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바로 스캔들을 만들어낸 사람이지. 범죄자지.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뭡니까? 나름대로 자기 논리를 피고 있지. 자, 뭐라고 논리를 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파라그랩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는 거지. 싱어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싱어는 뭐라고 주장을 해요? 대학을 들어가는 몇 가지 방법, 어드미션을 받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 3가지 방법이 있더라. 얘기 쭉쭉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여기 두 번째 파라그래프 답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키워드 찾아야 되는 거지. 메인 아이디어 써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college admission즈가 나와 있어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이걸 전체에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메리토크라시지. 메리토크라시. 참고로 여러분들 이 3번 여러분들 다시 별표 써놓으시고 문제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문도 굉장히 유용한 지문입니다. 아주 유용한 지문이야. 지금 미국 사회에 정말 지금 현재 아주 지금 right now 정말 필요한 지문이에요. 이게. 참고로 미국에서 3일 전에 정말 그 미국 대법원이 정말 역사적 반동의 판결을 내렸어요. 리액셔널이라고 하는 반동적 판결을 내렸어요. 수구적 판결을 내렸어. 1960년대 이래로 미국 사회에 소수 인종이 그나마 뭡니까? 교육이나 직장에서 불평등을 그나마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가 바로 유명한 바로 뭡니까? 어퍼머티브 액션이지. 그 미국에서의 어퍼머티브 액션은 기회 균등. 그 어퍼머티브 액션을 그 정운창 총장이 서울대 총장할 때 자기 유학할 때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서울대에서 최초로 받아들이지. 그래서 뭡니까? 지역균형 선발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국에선 지역차별이 우리 인종 문제는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지역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시골과 도시 사이에 그래서 기회균등 입학, 기여입학제라고 하는 걸 정운창 총장이 만든 거. 그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을 한국식으로 변형해서 만든 거예요. 저는 그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야박하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 삶이 그렇게 야박하게 살면 야박해집니다. 사회가. 내가 야박해짐으로써 야박해지는 거야. 남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미국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1960년대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흑인과 소수민족들의, 근데 여성들의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그것이 3일 전에 미국 대법원 판결로 완전히 다 폐지가 됐습니다. 거의 몇 년 동안, 한 60년 넘게 유지가 됐던 것이 폐지가 됐어요. 미국 대법원이 지금 미국 역사 통틀어서 가장 지금 보수적인 대법원이야. 9명 중에 6명이 극우에 가까운 사람들이야. 극우. 그냥 트럼프 때 임명한 사람들이 가장 많아서 그래요. 이게. 근데 어쨌든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지문 혹시 이거 있으면 내가 설명해 줄게. 미국의 대법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참고로 미국은 주에도 대법원이 있고 연방에도 대법원이 있고 연방 대법원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야. 주가 하나의 국가의 스테이트잖아. 미국은 50개의 스테이트 연합된 거잖아. 그래서 주에도 1심, 2심, 3심이 다 있어요. 그럼 연방 대법원은 뭘 다룰까? 오직 헌법에 관련된 것만 다루는 거야. 헌법에 관련된 것만. 근데 어쨌든 자, 그런데 사실 이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이 글의 저자는 메리토크라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메리토크라시인데 메리토크라시에 대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어떻습니까? 네거티브지. 13페이지 오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뭐가 등장합니까? 또한 뭡니까? 메리토크라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지. 뻘뻘 체크하시고. 그 다음 옆으로 다시 오세요. 12페이지로 오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 오세요. 12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12페이지에 people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찾았어요? 거기는 equality of opportunity 이게 바로 뭡니까? 메리토크라시야. 이게 바로 메리토크라시와 이걸 패러프레이즈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패러프레이즈 코레스판드 투 하는 겁니다. 상응하는 거야. 내용적으로.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글이 날 보세요. 주목. 다 집중. 자, 인강들은 졸지 말고 집중. 자, 얘들아 집중. 자, 다시. 이 글의 저자는 지금 앞부분에서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싱어의 예를 들고 있지. 실제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싱어에 대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싱어를 빌려서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글의 저자는 그러면 topic sentence 또는 main idea는 반드시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메리토크라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메리토크라시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거는 뭡니까? 빵점이야. 이 점 중에 빵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메리토크라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선은 자 이런 거야. 이거는 주목. 이거는 설명문입니까? 논설문입니까? 얘들아 국어 시간 배우지. 비문학에는 크게 나누면 크게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글이 있고 즉 인포메이션을 주는 글이 있고 인포메이션을 주는 글에는 저자의 어피니언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톤은 어떤 톤이야? 뉴트럴한 톤이지. 우리 인류를 했잖아. 뉴트럴한 톤이지. 근데 내가 어떤 주장을 하는 걸들 이건 반드시 누구의 입장이 들어가요? 저자의 어피니언이 또는 저자의 포지션 즉 입장이 반드시 들어가지. 이런 경우는 뭐야? 톤이 뉴트럴이야 서브젝티브 합니까? 서브젝티브 중에서도 이제 뭡니까? 찬성하나 반대하나 심퍼세릭 하나 이게 등장하는 거지. 이 글은 서브젝티브 중에서도 어떤 톤입니까? 어떤 톤이야? 어떤 톤인지를 알려면 about what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어떠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즉 이 글의 토픽은 바로 뭡니까? 핵심적 토픽이 뭐야? 키워드이자 핵심적 토픽이 뭡니까? 메리토크라시, 미국에서의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얘기지. 즉 이거에 관해서 저자는 중립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논설문이기 때문에 논설문은 자기 주장을 하는 거잖아. 자기 주장이니까 당연히 주관적이지. 그러면 자기 주장은 객관적인 게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 내 주장은 무조건 다 주관적인 거야. 유희태생이 말하는 것도 이거 주관적인 거야. 객관을 가장할 필요 없어. 그냥 주관적인 거야. 다시 그러면 주관적인 거에는 뭐가 있더라? 당연히 뭡니까? 크리티컬한 게 있을 수 있고 시니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유머러스 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얘기하는 줄 알겠어? 그러면 이 글은 뭐에 관해서 메리토크라시에 대해서 이 글의 저자는 어떤 톤,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 어때? 아까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 내가 자 다시 반복해 볼까? 우리 165를 했던 거. 이 세상에 있는 단어는 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문은 딱 세 가지밖에 없다. 뭐와 뭐다?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뉴트럴이냐? 이건 뭐야? 메리토크라시에 대해 이 글의 저자는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뭡니까? 네거티브지. 자, 네거티브가 나와 있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단어로 어떤 단어 쓰면 돼? 크리티컬을 쓰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주모 여기까지는 우리 기본이야. 그러면 자, 이 글은 자, 메리토크라시에 대해서 이 글의 저자는 네거티브로 바라보고 있어. 마이너스로 바라보고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왜 마이너스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주장하는 글에서 논리적 에비던스, 근거, 서포팅 디테일즈가 없다고 한다면, 논리적 에비던스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글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확신을 가지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임용 시험엔 그런 쓰레기 안 나와.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면 돼.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랬지.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즉 메리토크라시에 대해서 네거티브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지. 그러면 뭐만 찾으면 되겠어요? 왜? 네거티브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게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아마도 핵심 아이디어, 즉 메인 아이디어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글에 나와 있어요. 자, 이 글의 저자가 말하는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얘기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답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러분들 설명했던 논리적 방식, 이 방식으로 찾아내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풀어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이거 지문 이거 시험 나와? 안 나와. 다시 이 지문 시험 나와? 안 나와.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 100만 분의 1꼴로. 하지만 안 나올 확률이 높아. 하지만 이러한 유사한 글들은 계속 반복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진 걸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 How to answer가 중요한 거잖아. 내용을 아는 거. 이거 내용화가 아니잖아, 이거는. 이거 형식이잖아. 일반 영어는 스킬이잖아, 스킬. 근데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 나오면 어떻게 이런 형식을 풀어내는지 방법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게 트위스트와리를 방식으로 풀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러면 네거티브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등장합니까? 어떤 게 등장하고 그러고 있어요?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등장하는 부분이 어디에? 세 번째 벼락으로부터 봅시다. 12페이지. 거기 보세요. 사람들은 종종 말해요. 뭐가?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이건 뭡니까? 저자가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 이거 별표 써놓고 알아두세요.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해. 흔히들 이렇게 말해. 이런 거는 저자가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통 제가 지금까지 글을 읽으면서 보면 70-80% 이상은 대다수는 이건 네거티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종종 말해요. 뭐에 관해서?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거에서 말해요. 근데 이걸 뭐로서 기회의 평등을 뭐라고 받아들이면서 바로 American aspiration, 즉 미국인들이 가장 열망하는 거. 즉 미국 사람들이 거의 필라소피의 삶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야. 미국 사람들이 열망으로서, 즉 미국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 기회평등조라고 하는 게 바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열망이라는 거지. 자, 그다음 봅시다. 하지만 체크하시고 세목간 들어놓고 시그널 어제는 세목간 들어놓으라고 했지. 아까 for example 이런 거잖아. 하지만 어떻더라? 바로 뭐더라? having anything 가지고 있는 거 뭐라? equal opportunity 앞에 나와 있는 거지. 동등한 기회를 close to는 뭡니까? 가까운 거지. close to는 뭐뭐가 가까운 이 수고잖아. 뭐뭐 가까운 거. 즉 equal opportunity 가까운 어떤 것을 having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더라? would require require를 왜 썼어요? 필수적으로 요구하니까. 이건 반드시 뭐를 요구하게 되더라? 바로 뭐를? 어떤 radical 급진적인, 그냥 완만한 게 아니라 급진적인 re-engineering, 재구성이 필요해. 재구성이 필요해. 뭐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사회를. 타동사가 명사가 된 거니까 어부는 을르리아. conquest of Rome처럼. 로마를 정복한 것처럼. 자, 내가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conquest Rome 이거. 자, 그러면 로마를, 사회를 re-engineering. 근데 이것도 완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급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From top to bottom. 메타포를 사용한 거지. 사회에서 여러분들 탑은 누굽니까? 탑은 누구야? 대통령에서부터. 바텀은 뭡니까? 가장 가난한 거지 같은 이런 아주 힘없는 사람까지. 이해됐어? 그게 바로 사회에서 from top to bottom이라고 하는 거지. 메타포를 사용한 거잖아, 지금. top to bottom은 그냥 바닥에서 적으니까 이건 리터럴리 하면 그건데 의미가 그게 아니라 사회에서 from top to bottom 이런 거 서술형 나오면 쓸 수 있겠지. 무슨 의미인지. 가장 권력 있는 자로부터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로부터 가장 없는 자까지 이 뜻이에요. 뭐가 필요하다? re-engineering. 재구성이 필요하다. 재구성이 필요해. 싹 쉽게 말하면 뭐야? 다 갈아 엎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어? 그러면 주모.
이퀄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건 현실, 여러분 사회를 전체를 다 갈아엎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하지. 그러면 이퀄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퀄 오퍼튜니티, 딴 말로 뭐를 패러프레이즈한 거다? 메리토크라시. 그럼 메리토크라시라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바로 이 글의 저자가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쉬운 문제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렵건 데 아니야. 표현 똑같이 안 써도 상관없어요. 내용만 유사하면 돼. 그 다음 가봅시다. 자, 밑에도 여러분 안타깝게 타이포가 있어요. 잘못된 게 있어.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잠깐 일곱 번째 줄부터 봅시다. 밑에 일곱 번째 줄. If 거기 보세요. Admissions officer가 즉 입학 사정관이 포커스 온 어디에 포커스 온 하면 테스트, 즉 시험 점수, 대표적인 거 바로 뭡니까? 미군, SAT라든가 이런 거. 시험 점수에 포커스온을 하게 된다면 페어런츠는 어떻게 하게 돼? 이때 주목, 이때 페어런츠는 위에서 바로 말했던 페어런츠지. 어떤 페어런츠? 웰시 페어런츠, 돈 많은 부자들, 돈 많은 부모들. 거기 있잖아.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웰시 칠드런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자, 웰시 칠드런이니까 주목 잘 보세요. 웰시 칠드런은 부모가 당연히 어떤 사람이겠어? 웰시 페어런츠지 얘들아. 당연한 거잖아. 애가 부자란 얘기는 지가 노가다했다가 돈 벌었겠어? 아닐 거 아니야. 부모가 부자니까 애가 부자인 거지. 당연히 웰시 칠드런이라고 하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뭐를 상정하게 되는 거야? 웰시 페어런츠를 상정하는 거지. 그럼 이때 페어런츠는 당연히 웰시 페어런츠가 되는 거지. 즉 학교가 점수를 강조한다면 페어런츠들은, 즉 부자 페어런츠는 기꺼이 페이퍼 뭐에? 엑스트라 튜터링, 즉 과외라든가 뭐 이런 거지. 그 다음 뭐야? 테스트 프랩 코스스. 한국도 뭡니까? SAT 학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씩 합니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야. 400만 원, 500만 원씩. 그걸 누가 내? 웰시 페어런츠들만 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글 저자가.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메리토크라시, 기회의 평등,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 다음, if, 만약에 또 입학 사정관이 focus, instead 가로 묶어버리고, 즉, 인스테드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인스테드가 가르치는 게 바로 어떤 거예요? 테스트 스코어가 아니라 이 말이지. 테스트 스코어가 아니라 어디에 또한 포커스를 한다면? holistic quality. 지금 바로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바로 뭡니까? 생활기록부지, 생활기록부. 총체적인 영향을 벌려고 하는 거. 우리나라도 이거 미국 따라서 했다가 실패했잖아. 다시 그래 수능으로 막 집중하고 있죠. 정시로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 학교를 못 믿으니까.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된다. 자, 근데 PARE 이상한 게 나왔잖아. 없는다. 타이포입니다. 여러분 쓰세요. 한 문장으로 쓰세요. 자, PARE 지워버리고 거기다 들어갈 문장 쓰세요. 시험 문제야.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자, 뭡니까? 만약에 입학사정관이 시험 점수 대신에, 인스테드가 그 뜻이라고 했잖아. 시험 점수 대신에 어디에 포커스온 한다면? 즉, 합격시키려면 포커스를 어디에 한다면? 홀리스틱 퀄리티지에 둔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다? 테스트 점수 말고, 옛날에 바로 뭐야, 여러분들. 뭐, 100일장 대회 1등 했다던가, 그 다음 반에서 뭐 반장을 했다던가, 학급 회장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봉사활동을 했다던가, 아니면 뭡니까? 국제 경시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던가, 아니면 UN 모의 시험에 했다던가, 또는 뭐 대학들이 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캠프에 참가해가지고 거기서 상을 받았다던가, 이런 거지. 이게 홀리스틱, 총체적인 거니까. 홀리스틱 퀄러리를 그걸 입학 사정할 때 본다고 한다면,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페어런츠가 나와야 돼. 페어런츠는 뭐 할 거다? will buy them. 이게 생각된 거죠. 그것들을 아예 사버릴 거다. 페이 할 거다. 그것들이 다 아예 댐이 바로 뭐야? 퀄리티지가 되는 거지. 밑에도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뭐를? anything resembling. 톤 보세요. 이런 게 바로 어떤 톤이야? sarcastic한 톤이라고 하는 시니컬한 톤이지. 만약에 우리가 바로 메리토크라시와 닮은 어떤 것을 만약에, 자, 이 톤 보세요. 그냥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면 그냥 뉴트럴이지만 메리토크라시 뭐 그딴 거와 유사한 것, 톤이 그런 톤이잖아. 이런 걸 만약에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마지막 뭡니까? 우리는 스타트 해야 될 거야. 출발해야 될 거야. 바로 뭐 함으로써 그래요? 인스티튜트. 제도화함으로써 뭐를? fully egalitarian society를 제도화하면서, 즉 이건 앞에 나왔던 거지. 이게 없으면 fully egalitarian society, 이게 뭐를 패러프레이즈한 겁니까? 빨리 찾으세요. 뭐를 코레스판도트한 거야? 뭐를 패러프레이즈한 겁니까?
좀 이해됐지? 바로 뭡니까? 세 번째 줄에 있는 그 패러그래프 세 번째 줄에 있는 radical re-engineering of society from top to bottom이지. 시험 나오면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게 지금 가능해? 거의 불가능하지. 그러니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건 바로 어떻더라? 이거는 impossible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자가 말하는 거야. 메리토크라시는 불가능하다. 지금 두 번 걸쳐서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 다음 13페이지 가시기 바랍니다. In reality. 자, 현실을 본다면 어떻더라? 자, 지금까지는 뭡니까? 가정 얘기했지? 그러면 이퀄리테리언 정말 평등한, 완전하게 평등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in reality. 실제로 there can never, not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자에 톤이 들어가 있잖아. 어떤 단어 사용했어? never잖아.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결코 such a thing as meritocracy와 그딴 거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Because,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 번째 지금 나오고 있지. 뭐가? Fully egalitarian, equal opportunity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그래서 the main function, 그 다음에가 이제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가능한 메리토크라시를 equal opportunity를 그렇게 얘기를 할까? 이게 저자가 바로 말하는 핵심이야. 형광펜 잡고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바로 이 the concept이 바로 어떤 컨셉이에요? 어떤 컨셉이야? 메리토크라시 또는 바로 뭡니까? equal opportunity라고 하는 거. 이런 컨셉은 바로 뭐다? 메인 펑션. 즉, 왜 도대체 기능을 하자면, 이거의 역할은 뭐냐면, 펑션은 역할이잖아. 롤이잖아. 롤. 이 역할은, 그것도 메인,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바로 to 이해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assure.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엘리트들한테. 됐냐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라는 거지. 바로 뭡니까? 그들이 이 부분이 여러분 별표치. 이게 중요한,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바로 자기들의 포지션 in life. 살면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뭡니까? 지들이 그 their position. 자, 주목. 이때 엘리트는 바로 어떤 애들이야? 지금 어드미션 얘기했지? 어떤 애들입니까? 미국은 어디 출신들? 하버드 출신들. 하버드. 그 다음 딩동댕.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걸 탑3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큼 좋은 게 MIT. 그리고 탑4라고 해. 이게 IB 8개 학교 중에서도 이게 4개가 가장 MIT는 보통 IB라고 안 들어가. 넣지는 않지만 공대니까 원래는. 어떻든 이 4개가 최고의 동부의 최고 학교고, 그 다음 뭡니까? 서부에 스탠포드하고 버클리가 세고, 중부에 시카고가 있고, 시카고 대학. 이런 데를 소위 엘리트 스쿨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동부에 있는 그 8개 아이비와 그 다음 뭡니까? 서부에 있는 이 두 학교와 그 다음에 중부에 있는 시카고, 이런 학교들을 소위 말하는 미국의 탑 스쿨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을. 그리고 이걸 엘리트 스쿨이라고 하는 거야. 이 학교들을.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 거기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지금 대법관들 학교 출신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출신들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국회의원들, 그 다음 미국의 CEO들, 미국 500대, 가장 큰 포춘 500대 기업 가장 큰 회사들의 CEO들 한 몇 명 보세요. 거의 50% 이상이 이 열댓 개 학교들에서 다 차지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메리트가 뭔지, 메리트. 능력이라는 거냐? ability. 내가 내 능력껏 내가 여기로 왔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능력껏 왔는데 미국은 어떤 땅이 사실 미국은 뭐를 숭상하는 나라다? equal opportunity. 내가 부모한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껏 하버드 가서 내가 MIT 가서 내가 이렇게 CEO가 됐고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단 말이지. 저커버그 어디 출신이야? 빌 게이츠 어디 출신이야? 하버드 출신이잖아. 사람들이 뭐 중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하버드 출신이야. 그러면 자기들 뭐라고 해요? 내가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 이게 바로 뭐다? 메리토크라시. 능력이 지배한다. 이게 바로 메리토크라시지. 능력주의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이 글의 저자는 바로 내가 읽지 않았지만 얘들이 그렇게 될 수 있던 건 바로 뭐 때문에 그렇더라. 부유한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고 있지. 공부할 수 있는 집 하나 없는 아이들한테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지. 그 앞 왼쪽 편에 뭡니까? 12페이지에 그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12페이지에. 이해됐어? 아니 당장 뭡니까? 당장 공부할 수 있는 방 하나가 없는 애들한테 무슨 이퀄 오퍼추니티 이런 기회 메리토크라시 이딴 얘기 하지 말라라는 거지. 대표적인 바로 뭡니까? 할렘 그 슬럼가에 사는 흑인 애들 어때? 매일매일 총질 때문에 마약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냐라고 이 저자는 지금 간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지. 결국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부유한 사람이 결국엔 뭡니까? 자기들을 성공한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음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지. 왜 그래요?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it 바로 뭐예요? 그거는 즉 메리토크라시아가 하는 이 개념은 is 편안하게 만들어요. 바로 풍요의 걱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념이야. 풍요의 걱정 즉 바로 어떤 거예요? 컴만 하니까 동격이잖아. that nagging이라고 하는 건 막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 불편한 감정, 그 불편한 feeling, 그 불편한 감정, 기분 바로 어떤 거야? 그들이 뭐가 될 수 있더라고. 베네피셜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그 자의적인 birth lottery. 자 설명하세요. birth lottery가 무슨 말이야? 여러분 자 이재용이가 유이태보다 잘났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똑똑하게 생각해. 정말로. 일도 가장하지 않고 내가 이재용보다 못난 게 뭐 있어? 탄 차이가 이재용이 나보다 한 살 더 많거든. 아니, 이재용이 어려요. 자, 근데 이재용이가 여러분들 세상에 이재용보다 훌륭한 데 훨씬 많아. 근데 이재용이는 뭘 타고 태어났어? birth lottery를 복권을 타고났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건희의 아들이라고 삼성가의 장남이라고 하는 이 복권을 타고났지. 근데 주모, 이거는 여러분 필연적이야, 자의적이야? 여러분 이건희하고 뭡니까? 홍라이가 이건희 이종의 아버지인 이건희의 스펌과 홍라이의 에그가 결합된 것뿐이야. 걔는 뭡니까? 스펌과 에그, 좋은 부잣집의 스펌과 에그가 결합돼서 걔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비추럴이한 거잖아. 딴 자식이 될 수. 그래서 아비추럴. 태어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필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 없잖아, 여러분들. 여러분은 다 뭡니까? 거의 보통 몇 억대 1? 10억대 1인가 1억대 1인 경쟁을 뚫고 나온 거 다들 알고 있지? 얘들아,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경쟁력을 뚫고 나오는 따지고 보면 이명코 6대1, 7대1 그거 게임도 안 되는 거야. 이미 여러분들은 몇 억대 1의 경쟁을 스펌과 에그를 통해서 여러분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사람들인 거야. 자신감 가지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태어날 때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 다 자의적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았어. 그냥 태어나는 거. 내 엄마, 내 부모의 자식으로 여러분 태어날 줄 알아서 몰랐잖아. 그래서 아비추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태어나는 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개념이 충분히 이해됐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부자들은 뭡니까? 이런 거야. 아, 내가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나?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지? 근데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면 뭐야? 너 능력 있어서 이렇게 하버드 갔고 너 CEO가 돼서 하면 마음이 어때, 여러분들? 그래, 내 능력으로 됐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세습에 의해서 되는, 다시 명심하세요. 근본적인 거야. 세습에 의해서 된 거를 자랑하는 건 그 자본주의자가 아니라 봉건주의자예요. 우린 그런 사람 뭐라고 하면 시대착오적 존재라고 하는 거야. 아나크로니스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부모 잘 만나서 뭐 욕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체제 반역자들이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돼. 자본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본주의 체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birth lottery 가지고 얘기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불편해. 근데 이걸 뭐가 해결해 주더라? 능력주의가 포장을 해주고 그런 불편함을 없애주더라라는 거예요. 이글의 저자가 말하는 핵심적인 논리야. 정리합시다. 그러면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건 이글의 저자는 뭐더라? 가능하다, 불가능하더라? 불가능하더라. 근데 이 불가능하게 왜 나왔더라? 바로 누구 때문에? 더 웰스, 더 리치들이 바로 뭐 한 거예요? 자기들이 불편함을 뭡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게 이글의 저자가 말하는 핵심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생각보다 답쓰기는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는 프론트 도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프론트 도어 컨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글의 저자는 프론트 도어라고 하는, 프론트 도어가 뭡니까? 싱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파라그래프 가세요. 다섯 번째 줄에. 자, 프론트 도어 바로 뭡니까? 어떤 거야? 프론트 도어는 바로 There is a front door가 있는데, 자, 두 번째 파라그래프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자, 앞문으로 들어갔어. 앞문으로 들어간 which is 다음에 that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쉽지. 바로 front door라고 하는 건 바로 됐냐인데, 바로 어떤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뭐야? On your own. 당신 get in이라고 하는 거 성공하는 거예요. 자, 네가 스스로가 바로 어디에 들어갔어. 들어갔다는 얘기는 성공한다는 뜻이야.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갔어요. 즉, 이게 바로 뭡니까? 주목. 이게 바로 뭐야? 메리토크라시지. 이게 바로. 이해됐어? 그럼 이글의 저자는 메리토크라시에 대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뭡니까?
네거티브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건 뭐다?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여러분들. 실제로 저는 이건 맞다고 생각해. 하버드 간 사람 자랑하면 안 돼요. 걔는 겸손해야 돼. 왜? 자기보다 가난해서 못 온 아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해됐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멍청하다? 아니야.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 같은 좋은 환경에서 컸다고 하면 훌륭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을 거야. 근데 총질이 되고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에 산 사람들 무슨 재주로 그 메리톤이 뭐니 이꼴 오퍼처니를 갖겠어요. 불가능한 거지. 자, 개념 이해됐지? 백도어는 뭔지 알겠죠? 백도어는 바로 뭐다? Institutional Advancement. 이게 바로 기여 입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들어가는 거. 기여 입학제. 그 다음, 세 번째는 Decide door는 이제 이해됐지? 불법으로 뇌물 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싱어가 한 게 바로 뭡니까? 사이드 도어지. 옆문으로 들어간 거야. 참 재밌는, 똑똑한 사람이야, 이 인간. 싱어라는 사람. 그래, 사기꾼들은 일반적으로 똑똑하죠. 자, 그 다음 4번 가시기 바랍니다. 4번. 시간이 다 됐지? 4분 남았나? 자, 여기까지 하자. 3번까지 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풀어와야 돼요? 어디까지 풀어와야 돼? 27페이지까지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공지가 나갔지? 지난 주말에 공지 여러분들 나갔잖아. 아, 참고로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 카페 카페를 항상 봐야 돼요. 정보가 카페로 많이 나가니까. 자, 내일 다음 시간 할 때 여러분 27페이지 끝냅니다. 그러니까 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반 영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